나이가 많아질수록 위암이 많이 생기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또 방심할 수 있는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별로 예후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이항락입니다. 저는 소화기내과에서 주로 내시경을 많이 하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진단되는 병들을 내시경으로 주로 절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병원 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하태경이라고 합니다. 위암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요. 위암에 대한 외과적 치료를 주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위암인데 네, 두 사람 다 위암을 보기 때문에 위암에 대해서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죠. 뭐 오늘 좋은 주제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는 주제라서 우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뭐 워낙 흔한 암이지만 이 위암에 대한 전반적인 뭐 발생률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한테 잘 생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항락 교수님이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암이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이제 암이었잖아요. 통계를 봤더니 1년에 우리나라에서 위암에 걸리는 그런 환자 수가, 그러니까 새롭게 진단되는 사람이 대략 한 3만 명이 된대요. 네.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뭐 대략 모든 암 중에서 위암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넘죠. 12%좀 된다고 되어 있고 갑상선암 빼고 거의 1등으로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암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뗄 수 없는 그런 암인데 중요한 걸 봤더니 3만 명이 1년에 걸리는데 1년에 위암으로 죽는 사람 사망하시는 분을 봤더니 매년 한 7천 명 정도가 위암으로 돌아가신대요. 젊은 사람도 꽤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교수님도 자주 뵙겠지만은 의외로 30대도 꽤 있으시고 네. 그렇죠. 많이 경험하시죠, 그런 경우들. 그래서 나이가 젊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30대도 꽤 있으니까 하여간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고 1년 동안 위암으로 진료를 보는 분들이 한 2천 건 된대요. 하지만은 가장 흔한 연령은 60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위암이 많이 생기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또 방심할 수 있는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암 뭐 환자가 주로 60대에서 생긴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60대부터 이렇게 뭐 검사를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럼 어떤 환자가 어느 나이 때부터 검사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40세 이상 되면은 2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받는 게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40세가 안 됐어더라도 본인 가족 중에 뭐 형제나 부모님 중에 위암이 있으면은 좀 더 40이 안 된 좀 더 젊은 나이부터 검사를 받는 게 좋고요. 위암 검진이 내시경이랑 투시 검사가 있는데 투시 검사는 엑스레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행된 암은 발견할 수 있지만은 초기 암은 발견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위 내시경으로 검진하는 게 초기 암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내시경을 때 일반 사람들이 되게 받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내시경이 훨씬 기술이 발전되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뭐 차이점? 위 투시 검사보다 내시경을 해야 되는 장점하고 뭐 단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투시 검사는 그 하얀 약을 먹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거기 때문에 진행된 암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초기 암, 조그만한 암들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진단 못하는 단점이 있고 내시경이 힘든 건 맞는데 최근에는 옛날보다 내시경이 좀 가늘어졌거든요. 그래서 훨씬 편하고 그리고 너무 힘든 분들은 저희가 수면제를 드리잖아요. 수면 내시경. 되죠. 그러면은 네. 그냥 본인이 주무시면서 하는 거니까 약간 고통이 없죠. 네.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수면 내시경 하시면 되는데, 물론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너무 힘드신 분들은 비용도 내시고 수면 내시경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뭐 기본적인 그런 위암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 저희가 환자가 이제 외래 볼 때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소화기 내과랑 외과랑 좀 다를 것 같은데, 외과 선생님들한테는 위암 환자들이 보통 어떻게 오시는지, 뭐 증상도 궁금하고 어떻게 외래로 오시게 되는지. 그러니까는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나는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꼭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암을 진단 받아서 오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일단은 뭐 위암을 동네 그 개인 병원에서 내시경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시경이 제일 진단의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개인 의원에서는 대학병원에 그 의뢰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오면 일단은 뭐 수술해야 되는 그 병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내시경적 치료를 하겠다 그러면은 내시경적 치료에 필요한 그 전문 그 소화기내과 교수님한테 가는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제 되게 좀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외래로 오시는 분들은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반반인 것 같은데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은 그 본인이 이제 위암이라는 건 모르다가 응급실로 와서 뭐 피를 토하다든가 아니면 위가 막혀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응급으로 검사를 해서 위암이 진단돼서 어쩔 수 없이 응급으로 수술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사실 초기 암은 위암은 증상이 없잖아요. 증상 없이 오는 분들은 대부분 일기인데, 네. 저는 대부분 일기 환자를 보는 건데, 증상이 있어서 이제 검사를 해서 진단받는 경우는 보통 기수가 몇 기 정도 되는 거죠, 선생님?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1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쵸. 적어도 2기 이상은 될 거고, 2기도 중간이라고 생각하지만 2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보통 다 이제 수술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환자,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항암 치료를 꼭 해야 되는 환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별로 예후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성 위암이 있는 경우에 꼭 중요한 증상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위가 막혀서 토하는 증상도 있고, 또 하나는 갑자기 살이 많이 빠지는 사람. 왜냐면 살이 많이 빠진다는 거는 못 먹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암 자체가 진행이 많이 되면서 이제 암으로 인해서 영양분 손실에 의해서 이제 살이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실로 오는 사람들은 피를 토해서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암에서 출혈이 되거나 또는 대변을 봤는데 갑자기 대변 색깔이 너무 검게 변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응급실로 오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증상이죠. 예. 당연히 예후는 뭐 초기 때 하시는 게 당연히 예후가 좋겠죠. 그래서 뭐 보통 1기 때 치료하면은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인데, 보통 뭐 3기 정도 되면은 5년 생존율이 어떻게 되죠? 되게 한 20%씩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1기가 뭐 아주 높으면 90%라 그러는데 90에서 8, 90% 되고, 2기가 한 6, 70%, 그다음 3기가 한 40, 50%, 그다음에 4기가 되면은 뭐 아주 확 떨어지죠. 뭐 10%에서 20%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수마다 차이가 아주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병이 없던 건강한 분인데, 그래서 전혀 증상도 없어요. 초기 위암이다, 크기가 크지 않다고 하면은 내시경으로 이제 절제를 해요. 그래서 시경으로 했는데 암이 뭐 너무 뿌리가 깊다든가 아니면은 림파선 침범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든가 이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다시 수술하죠.